코틀린의 프로그래밍 책의 셋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웹 서버에서 영화 정보, 영화 상세 정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나 영화 줄거리 정보를 다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마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쥐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객체로 만드는 이 과정까지 다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 앱의 화면하고 같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목록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영화 상세 화면에도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만들었던 마이무비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쪽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무비 1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무비 2라고 하는 걸로 복사를 해서 그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가 저장된 곳으로 가서 마이무비 1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무비 2라고 하는 폴더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마이무비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마이무비 1에서 2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세팅스 그레이드이라고 하는 파일 열어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 2로 나누지 않고 마이무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바꿀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build.grade에 가보면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무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바꿀 일이 없죠. 자, 그리고 manifest에 가보면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이무비 1, 2로 구분을 해놨으면 이제 저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바 여기 패키지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은 크게 변경할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프로젝트 창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띄워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창도 같이 띄워놓고 두 개의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복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 리퀘스트에서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열고요. 자, 여기서 자, 먼저 여기 build.grade 두 번째 거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외부 라이브러리 우리가 썼던 게 있죠. 사용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서 자, mymovie의 build.grade를 두 번째 걸 열고 자, 이쪽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면 저기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manifest.xml 열고요.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추가하고 그 다음에 uses clear text traffic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sync now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요청을 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받은 데이터를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이 있었죠. 그게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복사를 해서 자, 마이 무비 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패키지라고 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먼저 추가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패키지 추가하고 이쪽으로 붙여넣기. 자, OK 누르면 이렇게 클래스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org.techtown.movie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movie라고 하는 걸로 변경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열면서 요건 다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자동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자,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봅니다. 하나씩 열면서 패키지 이름을 먼저 다 변경을 해줘야 오류가 없겠죠.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패키지 이름을 바꿔주고 있고요. 자, 여기도 패키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 패키지 정보는 다 바꾼 게 되겠죠. 다 가보면 지금 에러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하고 패키지 이름을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우리 패키지 이름 변경하기 전에 다른 그 클래스를 이렇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가봅니다.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가보면 이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 onCreate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onCreate의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프래그먼트, 즉 영화 목록 화면을 위한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는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 이 화면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박스 오피스 데이터를 요청하는 코드가 여기 먼저 들어가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았을 때 이게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청하는 코드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 마이 리퀘스트 프로젝트의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가보면 리퀘스트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게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요청이 되죠. 그리고 요청할 때 리퀘스트 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큐를 먼저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자, 메인 액티비티의 속성으로 자, 컴패니언 오브젝트 추가하고 리퀘스트 큐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안쪽에서 리퀘스트 큐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박스 오피스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프린트 로그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린트 로그를 뺀 나머지 코드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자, 함수를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포스터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 자, 요 코드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을 거니까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해서 주석으로 한번 막아주죠.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둡니다. 그리고 프린트 로그라고 하는 거는 자, 프린트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만들어 줄게요. 그죠? 자, 저기 사용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펑션 프린트 로그라고 해서 자, 메시지 스트링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println으로 그냥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프린트 로그라고 했던 함수들이 에러가 전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웹서버로 요청하는 코드들, 그죠? 그 함수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이 함수는 on create의 마지막 부분에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 보여주는 부분에 리퀘스트 박스 오피스가 대신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보여주는 코드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프로세스 TMDB 리스판스죠. 그래서 이 TMDB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몇 번 호출됐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달라지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몇 개까지 응답이 왔는지를 뭐 변수로 하나 선언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자, VAR이라고 하고요. count 이렇게 해서 영화가 몇 개나 왔는지 리스판스 카운트라고 할까요? 자, 응답이 몇 개나 왔는지를 자, 일단 0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언제? 프로세스 tmd response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죠? 그래서 자, response count라고 하는 게 일씩 증가하게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response count라고 하는 게 자, 9보다 크다면 그럼 10이 되겠죠? 자, 1, 2, 3, 4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오는 거니까 자, 그다음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프래그먼트 1이 보여지도록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영화 목록 화면으로 해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프로세스 TMD 리스판스까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영화에 대해 영화 박스 오피스 정보 그걸 기준으로 지금 10개의 영화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상세 정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포스터 정보 그거의 TMDB 리스판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응답 받은 요 코드 안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받은 데이터만 따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우리 요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 코트린 클래스 파일 한 다음에 자, movie data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 movie data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클래스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니까 소괄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 자, 크게 보면 movie info라고 하는 게 있고 movie details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mdb movie result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변수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var이라고 하고요. 자, movie info 이렇게 하고 자, movie info 자, 이렇게 자, equal null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var movie details라고 해서 요거는 movie details가 되겠죠. movie details info 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책하고는 약간 이름을 다르게 썼죠. 그 다음에 movie tmdb movie result라고 하고,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금 속성을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속성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비 데이터라고 한다면, 요 무비 데이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영화 정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무비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자, 무비 리스트. 그래서 요 무비 리스트라고 하는, 자, 클래스 안쪽에는, 자, 10개의 영화 정보를 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컴패니언 오브젝트 자, 데이터 클래스면 여기 안 들어가겠죠. 자, 데이터 클래스 말고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 봅니다. 자, 무비 리스트라고 하고요. 자, 일반 클래스로 만들고, 자,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 데이터라고 하고, 자, array list of라고 해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무비 데이터, 이렇게 해서 실제로 10개 박스 오피스 영화 정보를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비 리스트 점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무비 리스트 점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정보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